30년 전 납치된 아이가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채화영은 그 사실을 끝까지 숨겼어요. 그리고 오늘 그 모든 진실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첫 장면부터 심상치 않았죠. 오장미와 강백호가 결혼식장을 탈출한 직후 두 사람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마대창 회장이었어요. 이게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내용이 특별한 거거든요. 오장미가 마대창 앞에서 꺼낸 이야기들은 사실 굉장히 계산된 순서로 배치된 거예요. 그냥 채화영이 나쁜 사람이에요. 가 아니라 30년이라는 시간축을 따라가면서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는 방식이었거든요. 먼저 오장미가 꺼낸 첫 번째 팬은 납치였어요. 채화영이 30년 전 정숙희의 딸인 마서린을 납치해서 자신의 친딸처럼 키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팬은 오복기를 살해한 진범이 채화영이라는 것. 여기서 마대창의 반응을 잘 보셔야 해요. 경악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그는 완전히 무너지는 표정을 지었어요. 단순히 배신당했다는 분노가 아니라 30년 가까이 함께한 사람에게 속아온 시간 전체가 허물어지는 감각, 그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얼굴이었죠. 마대창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채화영은 그냥 며느리가 아니잖아요. 사실 드림그룹의 든든한 기둥이자 손녀 서린을 안고 왔던 사람이에요. 그 손녀가 사실은 본인이 납치당한 피해자였다는 사실, 이걸 어떻게 소화해야 할지 마대창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충격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채화영은 경찰에 체포됩니다. 타이밍이 너무 완벽하죠? 오장미와 강백호가 마대창에게 모든 걸 털어놓는 그 순간 집으로 돌아온 채화영을 기다리고 있던 건 경찰이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오장미는 이 타이밍까지 계산한 거였거든요. 결혼식장에서의 폭로가 마대창의 귀에 들어가는 동시에 채화영이 법적으로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도록 설계한 거예요. 지금까지 오장미가 감정적으로만 보였던 분들, 이 장면에서 다시 보셨죠? 그녀는 복수를 설계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요. 이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걸렸던 장면이 마서린 파트예요. 채화영한테 다시 속아서 또 감금될 뻔했던 마서린이 오장미와 강백호 덕분에 가까스로 탈출하잖아요. 탈출에 성공한 직후 마서린이 제일 먼저 한 건 할아버지를 만나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할아버지가 누구냐, 마대창이 아니라 마서린의 친할아버지, 즉 정숙혜 쪽 가족이에요. 오랫동안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성장해온 마서린이 드디어 진짜 가족의 품에 안기는 순간인데 저는 이 장면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마서린은 거기서 안주하지 않아요. 안정을 되찾자마자 바로 움직이거든요. 방향이 어딘가 하면 채화영의 범죄 증거가 담긴 USB를 찾는 거예요. 이 USB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그냥 동영상이나 문서 파일이 아니거든요. 채화영이 저질러온 수십 년간의 악행들이 담긴 말 그대로 판도라의 상자예요. 마서린이 이걸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 건 단순히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출생부터 얽혀있는 진실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소름 돋는 디테일이 있어요. 마서린은 자기 방에서 립스틱이 없어진 걸 눈치챘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마서린은 그걸로 누군가 방에 들어왔다는 걸 직감한 거예요. 납치된 이후 오랜 시간 타인의 통제 아래 살아온 마서린이 이런 감각을 키우게 됐다는 게 슬프면서도 역설적으로 이 장면에서 마서린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 직감을 따라 마서린이 향한 곳은 염산월의 방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숨겨진 USB를 찾아냅니다. 이 USB를 오장미에게 전달하는 장면, 두 자매가 마침내 힘을 합치는 순간이었는데요. 그냥 물건을 건네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오랫동안 각자의 방식으로 싸워왔던 그 모든 시간이 이 한순간으로 수렴되는 느낌이었어요. 말이 많이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그 USB 하나에 모든 게 담겨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이 장면에서 어떤 감정이 드셨어요? 드디어 뭔가 이뤄진다는 통쾌함? 아니면 오히려 더 조마조마한 불안?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자, 이제 이번 이야기에서 가장 폭발력 있는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한 영자가 채화영의 추가 범죄 서류를 작성해서 검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실이 하나 드러났어요. 강백호가 한 영자의 친자가 아니라 입양아라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파장이냐면요. 단순히 가족관계 변경 수준이 아니에요. 강백호가 입양될 당시 가지고 있던 뚝배비동의 무늬가 마대창 회장 가문의 수저 무늬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거든요. 이 드라마에서 수저 무늬가 처음 등장한 게 아주 초반부였잖아요. 당시에는 그냥 집안의 전통 정도로 흘려보냈을 텐데 이게 이렇게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즉, 강백호가 마대창 회장의 잃어버린 혈육일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강백호 본인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상태예요. 그냥 나는 한영자의 아들로만 알고 살아왔는데 사실은 그 뿌리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 설정이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강백호가 지금까지 오장미 곁에서 법적 복수를 설계해온 사람이잖아요. 만약 그가 마대창의 혈육이라면 이 복수전이 단순히 피해자 대 가해자가 아니라 훨씬 복잡한 구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대창 입장에서는 채화영한테 속아서 손녀를 납치당한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혈육인 강백호가 그 채화영의 집에서 자랐다는 사실도 마주해야 하거든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구도예요. 다만 아직까지 드라마 내에서는 이 사실을 확정으로 제시하지 않았어요. 가능성으로 암시만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선 뇌피셜 구간에서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채화영 쪽 인물들 얘기도 해야죠. 이강혁은 이번에 완전히 사면 초과가 됩니다. 해외 도주를 시도하는 와중에 강백호한테 붙잡혀서 결국 경찰서로 가게 되는데요. 이강혁이라는 인물, 처음부터 채화영의 손과 발로 그려져 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면 그가 도주를 시도한 타이밍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마대창 회장이 사실을 다 알았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강혁은 마대창이 무너지면 자신을 보호해줄 방패가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채화영이 체포되면 본인도 공범으로 몰릴 게 뻔하니까요. 그러니까 도망친 거예요. 이건 두려움에서 나온 행동이었어요. 근데 강백호한테 딱 잡혔죠. 이 장면에서 강백호가 어떤 말을 하냐면 도망치는 게 얼마나 초라한 일인지 아냐는 식의 법적 응보를 받을 것을 통보하는 차가운 어조였거든요. 강백호는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분노를 감정으로 표출하지 않고 법안에서 끝내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캐릭터예요. 한편 강준호는요, 오장미가 강백호와 함께 떠난 것에 분노하며 복수를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장면에서 강준호가 진짜 어떤 인간인지가 나왔다고 봐요. 채화영의 몰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도 본인이 반성하거나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장미한테 화풀이할 대상을 찾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구제불능의 자기중심적 사고예요. 그리고 솔직히 이 구도가 앞으로가 더 위험하다는 걸 암시해요. 채화영이 법으로 묶인다면 강준호는 법 바깥에서 오장미를 위협할 가장 불안정한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정숙희,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온전한 모습으로 등장했죠. 딸 장미와 설인을 모두 곁에 두고 행복해하는 장면인데 그냥 단순한 감동신이 아니에요. 정숙희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딸을 잃은 채 기억마저 지워진 삶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 시간을 다 통과하고 지금 이 순간에 두 딸이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짚어야 해요. 오장미는 아직 엄마가 기억을 되찾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정숙희 혼자 조용히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오장미의 감정선이 또 한 번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 오장미는 동생을 구해야 한다. 엄마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달려왔는데 엄마가 온전히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 그녀가 처음으로 그냥 딸로서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정숙희가 혼자 마동석을 찾아 나섰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복선이에요. 마동석은 장미와 설인의 친부죠. 과거 사건 이후 해외에서 실종된 상태인데 정숙희가 직접 나선다는 건 이 드라마가 아직 마무리하지 않은 퍼즐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마동석이 살아있는지,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가 돌아온다면 이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 부분이 앞으로 드라마 후반부의 핵심축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리뷰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번에 한영자와 강백호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요. 한영자가 검찰에 채화영의 추가 범죄 서류를 제출하는 장면,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 아깝거든요. 한영자는 변호사예요. 그리고 강백호도 변호사죠. 두 사람이 함께 법의 언어로 채화영을 압박하는 이 그림 자체가 채화영의 돈과 권력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격이에요. 채화영이 3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결국 무엇이었냐면 법을 비껴가는 방식으로 쌓아온 부와 권력이었잖아요. 그걸 정면으로 법으로 무너뜨리겠다는 게 한영자와 강백호의 전략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강백호의 입양 사실이 드러난 거잖아요. 강백호 본인은 어떤 감정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였을까요? 아직 강백호의 내면 반응이 충분히 나오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이 파고들 것 같은데 그만큼 기대가 되기도 해요. 한영자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순간이었을 거예요. 아들이라고 키워온 백호에게 입양 사실을 숨겨온 시간이 있었을 테고 그 진실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터져나왔으니까요. 법정 드라마의 냉정함과 가족 드라마의 감정이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충돌하는 지점, 다음 전개가 어떻게 풀어낼지 진짜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정리된 후 두 사람이 나란히 손을 잡고 채화영의 악행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결심하는 장면에서 저는 뭔가 뭉클했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것도 아니고 처음엔 각자의 목적으로 싸워온 두 사람이 결국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게요. 여러분, 한영자와 강백호 이 콤비 앞으로도 기대되지 않으세요? 이 두 사람이 같은 편이라는 게 채화영 입장에선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일 텐데요. 오늘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요. 3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이 전부 터졌다. 오장미의 마대창 직격 폭로, 마서린의 USB 확보, 채화영의 체포, 이강혁의 몰락, 강백호의 출생비밀 암시, 정숙희의 귀환까지. 이걸 한 번에 다 담았다는 게 놀라울 정도예요. 근데 또 급하게 몰아쳤다는 느낌보다는 그동안 쌓아온 복선들이 하나하나 폭발하는 카타르시스로 다가왔거든요. 드라마가 이 정도 구간에 오면 보통 속도를 늦추거나 갑자기 새로운 변수를 억지로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까지의 흐름을 충실하게 수렴시키면서 다음을 향한 문을 열어두는 방식이었달까요? 유일하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강준호의 분노가 조금 허공에 떠있는 느낌이었어요. 그가 어떤 행동을 할 건지 구체적인 방향이 이번에는 잡히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불안하긴 하지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이번에 숨겨진 복선들을 따라가다 보면 다음 전개에서 두 가지 방향이 가능할 것 같아요. 첫째, 이번에 뚝배비동의 문의가 마대창 가문수저 문의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암시됐잖아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번에 유전자 검사 또는 결정적인 문서가 등장해서 강백호가 마대창의 혈육임이 공식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우선 강백호 입양 당시의 정황이 마대창 가문과 연결되는 복선이 이번에 처음 공개됐어요. 또한 마대창이 채화영에게 배신당한 충격을 받은 직후 이 사실이 드러나는 구조상 드라마 입장에서 마대창에게 또 다른 가족을 던져주는 게 내러티브상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거든요. 만약 이게 확인된다면 강백호는 완전히 다른 정체성의 혼란 속에 빠질 거예요. 채화영에게 법적 복수를 하려는 자신이 사실은 채화영이 연루된 가문의 혈육이라는 아이러니. 오장미와의 관계도 다시 한번 흔들릴 수 있고요. 둘째, 채화영이 체포되고 이강혁도 무너진 상황에서 강준호만이 아직 법 밖에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의 분노 방향이 오장미를 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제 예측은 이래요. 강준호가 단순히 감정적인 복수를 시도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알고 있는 어떤 패를 꺼낼 거라는 거예요. 강준호는 채화영과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이에요. 그 말은 채화영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정보나 숨겨둔 자산에 대해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가 이걸 무기로 삼는다면 법적으로 채화영을 묶어두는 게 완성됐다고 생각한 오장미와 강백호 입장에선 예상치 못한 역습이 될 수 있어요. 이 시나리오에서 핵심 변수는 마서린이에요. 강준호가 오장미가 아닌 마서린을 타깃으로 삼는다면 이제 막 안정을 찾기 시작한 마서린이 또 다른 위기에 처하는 구조가 될 수 있거든요. 두 시나리오 중 어느 쪽이 더 그럴싸하게 느껴집니까?